안녕하십니까. 열킴지 요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월동 준비를 다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벌들이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많이 활동을 하죠. 이제 바깥에 꿀 같은 것이 안 나오니까 도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조심해야 할 것이 토종이 옆에 있으면 그 제일 조심해야 할 때가 지금 김장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내 벌 옆에 토종이 있다 그러면 한 50m, 얘가 뭐냐, 50m 내에서 외부 사양을 조금 해주면 좋습니다. 아침으로 일찍 일어나서 그 소비장 꿀 조금 있는 것을 바깥에다 대놓고 그 음악에다 사양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토종이 한테 틀림없이 갑니다. 요즘에 우리 집이 지금 토종이가 교미군이 한 7통 남아갖고 있는데 교미군은 그렇게 식량을 많이 안 주죠.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더라도 저기가 본통이 있어서 빼다 먹어요. 그 교미군은 사냥을 안 해도 빼다 먹습니다. 다만 강군이라도 교미군은 빼다 먹어. 어떻게 빼다 먹어도 빼다 먹어. 그래서 그 얘들이 그렇게 길이 들어가지고 날씨가 따스면 계속 도봉을 다닙니다. 얘들이. 토종벌도 지금 활동을 해서 날씨가 춥지 벌들이 소문 안 지킬 때 와서 지금 식량을 빼갑니다. 저희 집까지 막 들어가요. 아침 일찍 나와서 봐도. 근데 약한 것들이 그 강군에 가서 도봉을 해요. 그래서 토종벌이나 양봉이나 도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토종은 좀 출 때 강하게 도봉을 많이 오고 양봉은 이제 더울 적에 도봉을 많이 하는데 요즘도 도봉을 계속 합니다. 근데 도봉이 조심해야 했고 여러분들 제가 진드계약을 다 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2번 쳤는데 그 진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이트 킹 이것을 쳤더니 벌이 좀 상해. 듣기는 잘 들은데 3일간 진드기가 많이 죽어 나와요. 근데 벌이 상해. 그래서 이제 개미산을 사다가 여기다 이제 부어봤습니다. 우리가 개미산 대개 60%로 만들었었죠. 그래도 진드기가 잘 자른데 50%로 만들어서 써보니까 벌이 제일로 약피해를 좀 적게 받더라고. 50%가. 근데 이제 한여름에 날씨 뜨거울 때는 됐은 대로 개미산은 안 쳐야 안 되고 쳐야 형태의 되면 1대1로 물과 개미산이 1대1로 치니까 진드기에도 떨어지고 벌도 덜 떨어지더라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개미산에 진드기와 꿀벌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진드기가 더 잘 떨어질 것 같아요. 벌이 잘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진드기보다 벌이 많이 떨어집니다. 벌이 진드기보다 더 약해. 이게 됐은 대로 약하게 해가지고 진드기를 잡아야 돼. 요즘에는 이제 산란이 없죠. 산란이 없으니까 뭐이 제일로 좋냐? 옥살산. 벌에 피해 없고 진드기 잘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되냐면 진드기 여기다 이제 숯이시는 분들은 숯을 불을 붙여갖고 훈연기 한 절반 정도에 가득 쬐습니다. 불이 확 탈 때에 거기다 이 소나무 낙엽, 이 소나무 낙엽을 조금 갖다 놔요. 놔가지고 불이 확 붙은 다음에 붙을 때 옥살산을 한 3숟갈 정도 놔 위에다 놓고 거기에다 이제 옥살산이 안 들어가게 낙엽을 또 조금 위에다 덮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훈연을 계속 하면 훈연이 옥살산 냄새가 나면 벌통 앞에다 10번씩 해줍니다. 한 30통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30통 하고 나서 이제 이게 한번
손을 봐줘야 돼. 이 앞부분만 타고 저 뒷부분은 안 타. 이게 한번 돌려가지고 1번에서부터 30번까지 다시 한번 해줘요. 30통 하고 나서 이거 털어버리고 다시 이제 불을 담아가지고 그 불을 이제 숯은 남아갖고 있으니까 다시 부숴가지고 불을 다시 살려서 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해보니까 거진 100% 떨어진 것 같아. 그 토종이 우리 집이 작년에 토종을 팔고 나서 작년에 토종이 좀 들어와서 이제 작년에 토종을 가을에 팔았어요. 근데 난죽 부패병 그거 돌았던 통이 하나 남았었어. 그때 그 통이 올해 4통을 분배를 해가지고 지금 5통인가 벌이 있어요. 토종벌이. 그래서 어제 토종벌이다 옥사산에 했는데 5통이니까 이게 훈연 넣어놓은 거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겸일골에다 다시 해봤더니 겸일골 7통이라 했더니 그 진드기 한 마리 떨어지더라고. 한 마리 한 통에. 그런 게 이거 뭐 99.9%가 진다는 얘기예요. 잘 듣는다니. 흐림철이 뭐 막 벌통 띠경 열고 뭐 열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훈연을 해보니까 간단해요. 뭐 그 옥살산은 여름에는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그 진드개를 옥산사에 이것이 연기가 진드개를 그 가루가 원목을 맞춰요. 발라져요. 그러면 코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꿀벨에다가 계속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때쯤. 옥살산 기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1년에 한 번 한다고 기계 사고 뭐도 귀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봄에 벌 깨울 때 또 혹시 진드개가 있으나 거 모르니까 이제 그때는 약을 한번 치고. 근데 약얘기가 나와서 근데 그 치는 약은 우리가 오늘 약하고 내일 하루 쉬고 모레 약을 치잖아요. 그래도 진드개가 안 됐어요. 내가 올해 여러 가지 약을 다 실험을 해봤어. 근데 진드개는 죽어서 나와요. 근데 진드개는 계속 번식을 해요. 그래서 올해 이거 넣어봤더니 이거 3일 정도 나와요. 화이트케. 근데 얘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너무나 독해. 벌도 같이 죽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죽지만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벌이 죽어서 보면 나쁘니까. 그래서 이것을 3분의 1 정도 이렇게 깝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내 첫날은 그냥 그렇게 개포 덮어버려요. 그냥. 그래도 진드개가 떨어져요. 3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개미산에 그 음료수병 1.5리터짜리다 띠경에다 구멍을 한번 못으로 뚫습니다. 드릴을 해가지고 나사 못으로 한번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개미산을 우리가 65%를 많이 쓰죠. 60%를. 근데 50%로 맞춰서 써도 진드개가 잘 떨어져요. 우리가 진드개보다 벌이 더 약해요. 그러니까 개미산 한다고 해서 벌이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많이 떨어져요. 근데 50% 맞춰도 진드개가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45% 50%로 맞춰도 진드개가 잘 떨어져요. 1대1로 벌 85%짜리를 물과 진드개 그 꿀병 하나에 종이컵으로 10개 나와요. 근데 물 5개 넣고 개미산을 5개 부어도 진드개가 떨어져. 이제 한겨울에 같은 경우는 이제 발효가 잘 안 되니까 좀 약하게만 잘 안 떨어지지만 웬만한 날씨에는 25도 이상에는 진드개가 잘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옥살산 소주 옥살산 그것도 비가 되다 이래서 그 개미산 하듯이 해보니까 첫날 부은 날은 소주 옥살산도 몇 마리 떨어지더라고. 근데 계속해서 그 이튿날 하루 24시간 지난 다음에는 안 떨어져요. 근데
옥산산 한다고 막 그 벌통 열고 하루하루 그게 아니라 그 만패, 우리가 금만패라고 한 거죠. 있죠? 그것은 보통 한 30시간 정도 갑니다. 약효과가. 3일 뭐 일주일 간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한 이틀 정도 자르면 그 바닥 시트지를 하루 24시간 만에 빼고 넣어놓으면 그 이튿날까지 진드기가 몇 마리 떨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은 진드기가 안 떨어져. 근데 뭐 훈연이나 분무라 하면 그 시간만 잠깐 떨어지고 안 떨어져요. 지속적인 약이 아니야. 이게 그 진드기가 있다면 개미산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만패 그걸 한다든가, 일주일에 7번씩, 3일에 한 번씩 7번을 해주면 그 진드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드기는 이철이 잡아야 돼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옥살산 이거 최고 잘 됐습니다. 숯을 한 이만큼 담아요. 그 시중에 가면 착화탄이라고 있어. 철물점에 가면 연탄수 팔아요. 그것을 불을 댕겨갖고 완전히 불이 붙은 다음에 바닥에 넣고 그 꼬쟁이를 때려서 깨요. 깨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불이 바르게 탔을 때에 여기다 옥살산 한 3숟갈 정도 넣고, 그냥 낙엽 맨 처음에 그 불이 확 붙을 때 낙엽을 조금 넣어요. 낙에다가 좀 깔아 이렇게. 그 다음에 옥살산 넣고 그 위에다 또 낙엽 한번 넣고 이렇게 훈연을 한 통에 한 10번 정도 하고 30청 정도 가고 또 다시 이것이 훈연기가 앞에만 타고 뒤에는 안 타요. 그러니까 앞뒤를 뒤집어 가지고 다시 1번에서 30번까지 한번 해주고 또 다시 한번 해주면 그 2번씩 20번을 한 통에 20번 쓰게 해준 거잖아요. 20번 정도 훈연을 해준 거야. 그러면 그 100% 진드기가 잡힙니다. 뭐 흘림 처리 뭐 그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완전히 죽어버려. 그래서 뭐 진드기의 100%, 그다음에 지금 약 처리인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동 포장할 때 이게 나무통은 이제 은박지로 싸놓은 건 괜찮은데 안 싸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박스를 소비에 들어갈 만한 박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소문 쪽에만 앞에를 이렇게 딱 뜯어보면 돼요. 근데 저 삼양나무의 박스 그게 제일 딱 맞아. 그 넉장 들어가면 딱 돼요. 옛날에는 다 그걸 넣어 있었어. 그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그 사각통에다 넣고 양봉통에다 놨다면 그거 좋아요. 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딱 해놓으면, 스티로프통은 한 장도 이거 월등히 납니다. 스티로프통은 한 장도 월등히 나는데 이제 이쪽에 단열재 넣었죠? 안쪽에 여기다 단열재 넣고 이제 경리판에다 놨다면 이 경리판 한번 써요. 이렇게 싸면 이렇게 쌌죠? 쌌으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을 딱 끼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딱 끼워보면 재료 보면 잘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딱 완전히 보온이 돼요. 이제 위에는 캐퍼를 한 장 덮은 것보다 2장 덮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겨울나게 하려면 보온 캐퍼로 2번 덮어놓으면요, 한번 혹한이 와도 배추가 얼질 않아요. 배추나 상추 같은 거. 그래서 그 벌도 한 번 덮은 것보다 2번 덮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눈 왔을 때 우리가 이 벌통을 꽁꽁이 춥다고 써놨잖아요. 눈이 소문을 막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다 죽어버려. 이게 눈이 올 적에는 보온개포를 앞으로 내려서 소문을 가려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 출 때 혹한에는 내렸다
날씨 따스면 열어주고 그러면 좋아요. 날씨 땄을 때 이제 날씨가 따사잡은 때 안 열어졌다 하면 안에서 벌통에서 벌들이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늙어버리고 소요가 돼버려요. 노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날씨 더울 때는 이제 열어주고 날씨 추울 때는 내주고 애기 키우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온에 오신 분들은 그 회사에서는 영상 3도에 맞춰놔라고 했는데 날씨 추울 때 영상 3도로 맞추면 안 돼. 여기만 해도 뭐 영하 7도, 8도가 보통 내려갑니다. 이 지역에. 그러면 그 영하 7도, 8도 내려갈 때는 똑같이 맞춰져요. 가더라고. 영상 8도 내려갈 때는 8도로 맞춰요. 5도 내려가면 5도로 맞춰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벌이 안 오지. 가온기 있다고 뭐 3도로 맞춰놓으면 날씨 막 강원도 같은데 영하 3도에 맞춰놓으면 안 돼. 영하 뭐 15도도 가면 우리가 장수서도 사는데 장수 영하 15도 가더라고. 영하 15도. 장수에서는 벌을 어떻게 하냐면 개포를 봄 남녀를 두 겹을 덮었어. 앞에 소문까지 완전히 내려서. 그래야 벌이 안 얼어요. 그러는 벌 얼어서 죽어버려. 장수 같은데. 소문까지 앞에까지 완전히 두 겹으로 내려. 그러니까 전기 가온 오신 분들은 온도를 똑같이 맞춰요. 영하 10도 갔다 하면 10도 맞춘 거예요. 영상. 그래야 벌이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건강하시고 이제 월동 준비 다 끝나시면 이제 편안히 쉬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제 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